음, 네, 원생모집사관학교 북토크 원모사 6기 저희가 함께 읽기로 시작한 책 프로세스 이코노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자 네, 5명 정도 들어와 주셨고요. 참석자가 한 10명 남짓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네, 저희가 일단 모니터 화면 켜신 분까지 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단톡방에 공지 하나 하고 네, 다들 네, 오시고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들. 이영재 원장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 책은 어떠세요? 저랑 가장 많은 책을 같이 함께 하고 계신데 다 보셨나요? 어디까지 보셨나요? 아니, 저는 그냥 오늘 읽은 데까지만 봤습니다. 아, 거기까지. 네. 어, 이번 책은 지금까지 보신 걸 생각하면 어떤 제목 그대로 이제 마케팅에 대한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만드시거나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뭐 컨텐츠의 정석처럼 네, 늘 일상에 그거를 올리는 거 더 중요하다. 그 뭐 성적이 안 나오는 학원은 없듯이 아웃풋만 이렇게 광고하기보다는 성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바닥이던 친구가 뭐 30점에서 뭐 80점을 맞았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저번에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을 야단쳤는데 계속 네, 울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뭐 울음이 끊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일 났네. 중학교 1학년이 울고 집에 가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 경우를 얘기하면서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자. 왜 선생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따르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고 그러니 혹시 선생님한테 상처받은 게 있었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제 얘기를 이제 제가 초등학교 받았던 상처를 회복했던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저도 그런 경우였어요. 이러니까. 그래서 1학년 때로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제 얘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쌤이 뭐 상황을 앞뒤로 전후로 들어보지도 않고 막 야단쳐 버리니까 그게 아이한테 큰 상처가 돼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선생님 말 안 듣고 성적 안 오르고 막 이렇게 학원을 막 전전긍긍하고 있던 아이였거든요. 그 애가 30 몇 점밖에 안 나왔던 아이였는데, 이번에 60점을 맞았어요. 음, 이런 얘기들을 써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으로 네, 있는데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는 강연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하는 토크니까 주변에 조금 시끄러우신 분은 괜찮지만 언제든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실 수 있는 이게 웨비나가 아니라 지금 세미나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크 켜시고 같이 얘기해 주셔도 저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최근에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신현미 원장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으신가요? 아, 저 지금 약간 운전하고 있긴 해요. 아, 그러시면은 안전운전 네, 하시고 나중에. 네, 네. 네. 자, 다른 분들 혹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원모사 밴드에
게시글로 책을 읽은 걸 올리시는 분들부터. 자, 지금 첫 번째 최근에 올리신 7분 전에 올리신 박은실 원장님. 박은실 원장님 자리에 계실까요? 마이크 켜실 수 있으실까요? 자리에 안 계신 걸로 하고. 설재민 원장님 아까 영상도 보였었는데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시고.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 설 원장님, 네,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이 책 네. 어디까지 보셨나요? 저 초반부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어떠세요? 책 그래도 대충 목차도 훑어보고 이 책을 딱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신지? 그 원장님들께서 올려주신 글을 봤는데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고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이제 과정을 만들려면 이제 좀 보여줘야 될 것들도 그리고 또 이제 스토리를 만들려면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요즘 그런 거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시도해 보신 게 있을까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걸 시도 계획 중이시거나 시도해 보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실천으로까지 이어진 거는 없고 그냥 준비만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만. 그러면은 공부 과정에 대한 걸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학습적인 거는 네, 동생 원장님이 주도하시니까 하시고 저는 이제 하시니까. 겉으로 좀 보여지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시험을 무조건 학원에선 잘 봐야 된다고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못 봐도 만족도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공부를 이번에 못했으면 어떤 것들을 못했는지 그 내용적인 것들을 이제 너가 한번 직접 써봐라. 그러니까 시험 분석, 학교 분석하고 이제 뭐 시험 분석하고 이런 건 선생님들이 해주는데 자기의 공부를 자기가 한번 분석을 해봐라 해가지고 분석지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다음 버전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있어요. 예. 네, 그걸 하고 계시고. 네, 그런 과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과정이고. 사실 이게 모든 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말은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도 이걸 해야지 알고 있지만 직접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과정이어서, 그래도 이참에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영 원장님, 일단은 비디오가 켜져 있으셔서, 네, 그림 미술학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책 보고 계신가요, 원장님? 네, 보고 있는데 아직 초반 46페이지밖에 못 많이 읽었어요. 보셨네요. 46페이지면. 어떠세요? 거기까지 보신 느낌은? 이제 이제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얘네들의 세대가 이렇구나. 지금 새로운 세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 하고요. 네. 그래서 진짜 얘네들은 정말 부족한 게 없이 살아서 욕망하지 않는 세대라는 게 저는 욕망이 되게 많은데 얘네들은 욕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놀랍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 이분들을 어떻게 같이 이 과정에 참여해서 해야 될 건가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런 거에 되게 집중해야 되는구나 느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욕망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다른 분들도 뭐 취할 건 취하고 아닌 건 아니게 좀 거르셨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일단은 작가가 일본인이고 일본인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게 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일본의 경제적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경제학적으로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일본과 닮아서 일본을 따라간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저성장 시대를 겪으면서 경제가 멈춰버렸던 일본의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자라나가면서 이제 겪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는 본인 그 국가적인 관점에서 욕망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IMF 이후로 경제가 호황이었던 적이 없어도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점점점 이제 떨어지는 성장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대적인 분석은 국가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동일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다들 참고해 보시고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MZ 세대들을 보면 아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 나온 대로 무조건 가기에도 살짝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걸러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MZ 세대나 트렌드들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해 본다라면 일본은 일본의 국민성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국민성이 있어서 좀 표현 방식도 좀 다른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한참 서점가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트렌드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책을 좀 꾸준히 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어쨌든 MZ 세대의 얘기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MZ 세대가 지금 당장 학부모 세대는 아니니까 뭐 받아들이시고 사회에 변화되시는 모습은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과정에 대한 거죠. 어쨌든 이거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던 뭐 이코노미를 하던 어쨌든 프로세스를 갖다가 사업에 활용한다라는 측면인데 네. 원장님은 이제 미술학원이시면 네. 미술은 그리는 과정도 있지만 다 끝나고 이제 작품이 나오는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과정을 가지고 학부모한테 어필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으셨나요? 매일매일 저기 피드백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 오늘 피드백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사진이랑 과정을 이제 찍으라고 그러거든요. 스케치 과정하고 그다음에 중간 과정, 그다음에 완성된 과정은 꼭 사진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큼을 했고 오늘은 뭐를 배웠고 그전에는 이거를 못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가르쳐 줬더니 잘 그리더라. 뭐 그런 식으로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원장님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의 어떤 유의미한 반응이 잘 나오고 있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뭔 말은 많이는 안 하는데 보고 있다는 거를 이제 느끼는 게 뭐 어떤 친구는 이제 수업을 찍다 보면 어떤 친구는 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왜 쟤는 동영상 올렸는데 왜 나는 동영상을 안 올렸냐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하신다. 그러니까 친한 엄마들끼리 아직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엄마들끼리 유대관계가 좀 있거든요. 저희는 6, 네네. 7, 8세 위주기 때문에 엄마들끼리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는 나는 어떤 것까지 했더라.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미술학원들은 그렇게 원장님 하시는 것처럼 이제 과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저희는 사진으로 남기는 고요. 다른 학원은 바로바로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한테 바로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학원을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한 타임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제 작품을 들고서는 오늘은 이런 거 했다고 하면서 바로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어떤 결과는 완성품만 남기고. 제가 여쭤본 이유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차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다른 학원도 어쨌든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라면 이거는 차별화 포인트 이전에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일 수도 있는 거네요. 안 네, 하면 안 그렇죠. 되는, 저희 안 하면 안 미술학원 되는 같은 경우는 중간 과정도 보여줘야 되는 게 약간의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필수 그 조건으로. 중간도 중요한 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풀이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스케치나 도입 과정이 처음 스케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분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태 원장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책 어쨌든 지금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과정에 대한 건데 원장님은 또 이제 단어로 또 그 학부모들한테 인지도를 많이 쌓으셨잖아요.
네. 단어를 문득 생각하면 단어를 몇 개 외웠는지에 대한 결과로 많이 승부를 볼 것 같은데 이제 과정적인 접근이 혹시 있어요? 단어를 아이가 단어 과정이요. 네, 엄마들한테 얘가 단어를 네. 이만큼 외웠습니다. 결과만 홍보하는지 아니면 단어를 외우고 있는 과정에 대한 것도 어떻게 엄마들한테 피드백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게 있는지. 저희들은 일단 뭐 매번 하는 순간 자체가 과정이죠. 예를 들면 월요일 날 뭐 얘들이 월목 주 3일을 했을 때 월요일 날 90단어 외웠다. 예를 들면 120단어 1, 2, 3과 그 다음에 목요일 날 4, 5, 6과 뭐 120단어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뭐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그 자체로 해서 몇 개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과정인 것 같아요. 매 그리고 순간에 대한 기록이 과정이 된다.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서 그리고 한 달 책이 한 달이 되면 보통 한 1200단어는 다 한 번을 보거든요. 네네. 한 권을. 그러면은 전체 테스트 치고 그리고 이제 통과되면 다른 교재 아니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매번 자체가 그냥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끝나면 혹시 네, 그 단어도 어쩐 레벨화가 되어 있으시죠? 네. 그러면 레벨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어떤 갖는 과정이나 의식이나 이런 기념 세레모니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처음에 했을 때 공부방 처음에 불과 한 1년 반 공부할 때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네. 그런 게 한 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교재를 사줬어요. 아, 사줬다. 그리고 교재를 사줬다. 그렇죠. 이게 한 권이 끝나면은 너 이제 다음 교재 넘어가니까 사줬어요. 네네. 근데 학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도저히 통제가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음, 그래서 사주지는 못하고 그냥 의식이라기보다 그런 거를 하지는 않고 예. 그냥 그 자체로 애들 그냥 만족감을 주게 하나 성취했다. 이 정도로 가고 매달 이제 한 달 동안 그 누계가 있잖아요. 학생들마다. 그래서 뭐 제 1등에서 한 10등 정도는 이제 상품권을 준다라든가 뭐 보통 1등 정도는 한 달에 한 2,000단어 외우거든요. 그럼 네. 2,000단어, 1,800단어 그러면은 그거를 써붙이고 그렇게 해요. 네. 의식, 거창한 의식은 없습니다. 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네. 학원이 또 그만큼 성장을 하셔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유튜브가 안 되나요? 유튜브로 지금 따로 송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안 그래도 유튜브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몰래 보려고 했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오시는 게 일단은 뭐 이런 거는 이제 굳이 유튜브로 안 하고 네. 하는 게 난 것 같아서 아니, 올려놨더라고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올려놓는 경우는 이제 제가 녹화 영상을 올려서 하시는 경우고 그러시군요. 라이브까지는 뭐 읽으시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차라리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너무 모든 거를 오픈하는 거는 이제 지양을 할까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박원실 원장님이 있고 이영정님이 계셨고 네, 3일차 인증을 하신 전지영 원장님 혹시 여기 자리에 계시군요. 네. 전지영 원장님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혹시 참석 가능하세요? 안 되시면 안 켜셔도 됩니다. 채팅창으로 얘기하시면 되니까.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전지영 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인증하신 분 다른 분 볼까요? 옥빛 경북 이화수학 원장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네. 인증을 많이 했구나. 센 수학 런닝 네. 센 원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수업 중이신 것 같은데 최현수 원장님은 계시죠? 네, 아까 봤습니다 명단. 네. 네, 원장님 어떠세요? 이 책 보고 계신데 뭐 네, 벌써 133페이지까지 읽고 인증을 해주셨는데 네. 보시는 느낌이 어떠신지? 어,
일단은 제가 배워가는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그 새롭게 그 기존에 읽었던 책들하고 많이 이제 중복된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복습하는 부분들, 생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네. 것들이 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읽어봤던 것들 중에서는 이제 광고를 할 때 나이키 광고 이제 한 125페이지 정도 보면 나이키 광고가 나오는데 네네. 나이키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선수, 위대한 선수, 그다음에 그쵸. 스포츠 자체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 학원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라고 광고하지 않고도 다르게 우리 학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좀 임팩트 있게 생각했던 부분이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 사람만이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과하게 글을 멘트가 있던데 그쵸. 네. 저는 약간 저는 약간 안정주의자고 남들은 제가 되게 진취적이고 막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던데 사실은 제가 되게 안정형이고 신중형이고 이렇게 막 나서고 이런 걸 별로 조금 좀 자제하는 편이긴데 한데 이 글을 보고 그래도 좀 진짜 미치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긴 힘들겠다. 이제 네네. 그럼 결국은 급진적인 뭔가의 변화가 좀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실제로 바로 제가 적용을 바로바로 하고 이렇게 새로운 임팩트들이 뭐 있을 때마다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계속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제가 사실 지금 뭐 그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책을 여러 번 그래 좀 읽기는 했는데 굳이 브랜딩이 필요한가? 네이밍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그 전에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전책을 이제 그 2개 읽었던 책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꺼번에 제가 이제 원모사하고 그다음에 성실사에서 읽었던 그 책, 그 2책을 동시에 읽으면서 확실히 이제 노출이 자꾸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겠다. 그럼 브랜딩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우리 학원을 브랜딩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더 그 전보다 좀 더 와닿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책들도 계속해서 우리 학원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더 가까이 가진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 맞습니다. 뭐 네, 다른 그런 분들도 시간을. 마찬가지시고, 네, 이제 책을 읽다 보시면 실용서적이 처음에는 어려운데 읽다 보면 읽을수록 비슷한 내용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보시다 보면 이게 뭔가 하나로 정리되신다라는 걸 좀 더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그런 것 것들을 일단 같아요.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행 원장님 나오셨고, 네, 유한 원장님 자리에 계시죠? 마이크, 뭐 비디오는 켜 있으신 것 같은데 유한 원장님이. 비디오가 켜져 있었나요? 네, 네. 어떠세요? 이 책 지금 보고 계신데 인증 올리신 거는 페이지가 지금 어디까지 가신 걸까요? 이게 페이지는 따로 기록 안 하셔서. 근데 저도 앞에 보다가 멈췄던 거라서 46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 정도. 어떠세요? 거기까지 보시면서 기존에 읽었던 책, 그다음 뭐 수업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에 남거나 임팩트 있거나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풀어가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과정이 뭔지 제일 좀 궁금해서 그게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책은 사실 앞부분에 되게 조금 의아했던 게 많았어요. 이제 요즘 애들이 그런가? 물론 요즘 그런 트렌드인가 싶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찾아보고,
요거 덕분에 좀 쌓아뒀던 책들도 좀 몇 개 보긴 했는데 뭔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졸려가지고. 의아하셨던 부분은 좀 더 풀어주신다면 뭐가 의아하셨을까요? 그 고품질, 저품질 얘기인가요? 네, 그거요. 그거. 그거랑 요즘 애들이 욕망이 없다 이거. 음. 이 부분이 너무 조금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인지하고 있던 거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원장님이 좀 생각하셨던 건 어떤 거였고, 여기서 있어서 어떤 괴리감이 있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MZ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제 친구들 보면 정말 역대급으로 욕망이 똘똘똘똘 뭉쳐있는 애들이거든요. 제 주위만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명품 소비도 정말 많고 골프도 물론이고 그 외적으로 물질적인 걸 제외하고도 자기 개발에 진짜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들도 정말 많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욕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했던 게 좀 많이 의아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찾아보다가 이분이 일본 분이구나 싶어서 좀 다를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은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로컬 저품질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품질이 뭐지? 약간 이 생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풀리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질문 주셨던 것 덕분에 좀 스스로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일단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본의 경제 관점에서 일본의 국민성이 반영된 책이기 때문에 좀 읽다 보시면 번역의 문제라든가 결이 다른 부분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지식적인 부분만 흡수를 하시고 가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기는 합니다. 요즘 세대나 그거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영상이나 강연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이 책을 보시면 아까 이제 욕망 없는 세대 같은 경우는 욕망이 없는 세대니까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28페이지의 그 긍정심리의 이제 반론인 마틴 셀리그만 이분의 이야기를 빌리는 문단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욕망하는 세대에게서는 성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류사의 편입이 곧 행복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욕망하지 않는 세대 이걸 하지 않는다는데 이 국민성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다르기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긱 세대 내지는 긱 작업 아르바이트로만 그 연명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우리나라 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현상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세대에 대해서 강연하는 내용이거나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는 봤어요. 그러니까 MZ 세대의 사원이 들어왔는데 저희 윗대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자네 뭐 우리 회사에 큰 기둥이 되겠어? 뭐 나중에 뭐 하겠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재를 취급해서 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었더라면 MZ 세대한테는 그게 칭찬이 아니라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내가 나중에 이 회사에서 평생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나중에 뭐 중역이 되겠어, 임원이 되겠어 이게 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우리 학원에 계시는 한 분이 따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회사에 갔을 때 주말 잘 지냈어? 뭐 했어? 라고 묻는 게 너무 싫대요. 그런 거에 관심 가져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 철저하게 이제 그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뭐하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들 나름의 규칙과 가치관은 분명히 있는 것도 있고요. 확실히 이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자라온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많이 맞닥뜨리시게 될 거고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책에 대한 본론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와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 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길게 갈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제가 집중했던 거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마케팅을 가르치고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마케팅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고 하고 있지만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마케팅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나마 온라인상에서의 SNS를 활용한 마케팅인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꼭 하시라고 강력 권장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리든 인스타그램에 올리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맨날 똑같은 것만 할 수는 없어서 매번 다른 걸 갖다가 기획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끊이지 않고 뭔가 컨텐츠를 생산하면서 이거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 힘을 찾기 위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콘텐츠의 정석이었어요. 말 그대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정석적인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쑥 훑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 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말 그대로 과정에 대한 기록. 자, 이 책에서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개념인 아웃풋 이코노미를 같이 강조를 합니다. 옛날엔 이랬지 않았냐?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 이제는 이거의 시대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이 책의 화두가 프로세스이고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웃풋도 역시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같이 가지고 가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책의 그 표지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화두가 뭐였냐면 아웃풋이 아닌 프로세스를 파는 새로운 가치 전략이에요. 가치 전략입니다. 프로세스이든 아웃풋이든 중요한 건 가치 전략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책을 보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가치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치에 대한 것부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마케팅이나 브랜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전략. 여기서 얘기하는 마케팅 전략에서 관점은 뭐냐면 가치 전략을 얘기해요. 가치 전략. 어떻게 가치를 제공을 할 거냐. 그럼 그 가치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마케팅 전략에서 가치 전략은 보통 상품에 대한 가치를 크게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도구적 가치, 본래적 가치 크게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2가지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프로세스나 이쪽을 책을 보면 이제 4가지 정도의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4가지 관점이 별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물질이라는 거는 그냥 그 제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옷이든 먹는 거든 그냥 그 물질 자체가 가치를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뭐 이런 식의 가장 직관적인 것들이고요. 정신적 가치라는 거는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정서적 만족감에 대한 것이 바로 그 정신적 가치입니다. 도구적 가치라는 거는 여기서 이걸 뭔가 배웠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죠. 뭐 대표적인 수단의 물질이 돈인데 학원으로 따지자라면 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랄까 자격증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자격증 자체를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을 따서 뭔가 돈을 더 벌거나 이런 자격증 코스는 도구적 가치를 주는 과정일 수 있잖아요. 본래적 가치는 굉장히 철학적 가치로도 해당이 되는데 우정, 생명, 사랑 이런처럼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어떤 상품군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뭐 주된 메인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해당 상품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이 4가지 가치를 동시에 다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떻게 이걸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가치를 줘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거를 가치를 어떻게 제한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의 학원 수업은 성적을 만들어서 아웃풋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했다라면
그냥 성적이라고 하는 걸 가져. 저희가 영어학원이면 영어를 배우면 나중에 취직이 잘 돼요. 내지는 뭐 대학 가는데 도움이 돼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광고를 많이 했다라면 도구적 가치 같은 거를 많이 강조했었을 것 같아요. 그거죠. 뭐 영어를 배우면 뭐 취직이나 뭐 진학에 도움된다. 이런 관점으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광고를 했던 거라면 이제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뭐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는 방식이라면 정신적 가치일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영어를 통해서 자존감, 자신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어떤 뭐 우정생명 사랑처럼 이런 건 아닐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저희가 이거는 무조건 뭐 물질이다 정신이다 칼같이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관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를 현재 주고 있는가, 소비자는 어떤 가치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얻게 될 가치와 고객이 얻는 가치에 대한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얻을 거고 내 고객은 무엇을 얻을 거냐.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먼저 찾아서 그걸 채워주고 그걸 통해서 나는 뭐 내가 얻는 걸 얻어야겠죠. 물론 이게 사업이니까 내가 얻는 가치가 돈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돈만을 벌기 위한 거였으면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돈도 벌고 뭔가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성취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런 가치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마케팅에서 가치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과 지금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개념 하에서 이거를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과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 원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결핍의 시간이었어요. 결핍의 시간이었고 지금은 이제 충분한 시간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 결핍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예전 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품이거나 양품의 시대였어요. 공산품 같은 것들. 일단 물건만 있으면 팔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물건은 넘쳐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왔던 편의점의 예시 같은 경우도 있다시피.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양품이 아니라 상품? 고상품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요가 많았던 시대예요. 공급이 딸렸던 시대.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바뀐 거는 뭐냐면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요.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많아진 거죠. 그럼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건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바뀐 시대가 된 거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요 가치 전략을 좀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요게 조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 전략이. 요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케팅 전략에서 이게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필요한 게 이코노미라고 하는 여기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라면 여기 나왔던 과정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라면 바로 아웃풋 이코노미하고 프로세스 이코노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이거를 예전 방식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구시대적인 건 아니고 이것도 써먹어야 돼요. 학원으로 따지면 결과물에 대한 거겠죠. 결과물의 이제 완성도라든가 퀄리티를 가지고 광고하는 방식이었을 텐데 프로세스 방식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의 현재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이고 어떤 가치나 비전에 대한 것들로 광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활용한다라면 아까 원장님들이 얘기하신 방법 중에는 미술학원이 작품 과정을 기록하고
뭐 영단어 같은 경우도 요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책에서 그런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으나 여러분들한테 그럼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다 알려줄 거냐? 아쉽게도 그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챕터를 보시게 되면 챕터 목차를 보게 되면 2장 우리는 언제 프로세스에 공감할까? 뭐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시겠죠. 3장 단 하나의 정답을 버리면 보이는 것들. 이제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성공하는 것만 얘기 아니라 실패하는 과정도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실천할까 해서 결국에는 왜라고 하는 걸 강조하라는 거에 집중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본질이라는 걸로 비결되는 얘기가 나올 거고 커뮤니티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다음 프로세스 함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기 나온 방법론을 가지고 학원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게 조금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책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여러분이 다른 책에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읽었던 책에서 떠올려 본다라면 그거예요. 그 컨텐츠 정석이거나 펜을 만드는 마케팅이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실 때 프로세스를 내가 광고한다라는 게 광고 마케팅 활용한다라는 게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고민해 봅시다. 과정을 보여만 줄 거냐? 논점.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보여만 줄 것인가? 아니면 참여시킬 것인가? 이 관점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여를 시킨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도용하거나 차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팬 마케팅입니다. 팬슈머. 이런 부분들이에요. 팬슈머, 팬 마케팅이에요. 학원은 사실 성적만 가지고 마케팅을 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성적, 다음 성적, 성적이 올라가는 과정을 다 모으게 되면 그것이 학생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세스 마케팅을 안 하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걸 딱히 아웃풋이다, 프로세스다 나눠서 얘기하지 않았던 거고 뭐 쉽게 말하면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아이들 공부 자료 같은 거 꾸준히 모으셨던 분들만 이걸 그래도 하고 계셨던 건데 이제는 그냥 결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 제작 과정부터 고민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중요한 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면 마케팅적으로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또 가졌으면 하는 논점은 뭐냐면 프로세스의 구분적인 방법도 고민을 하시면서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긴 해요. 이거는 이제 왜 여쭤보냐면 아까 이제 단어를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 분한테 제가 아까 여쭤봐서 단어마다 레벨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장치로서 어떤 한 단계가 통과할 때마다 게임 요소처럼 어떤 뭐 게임은 만약에 레벨업을 하게 되면 복장이 바뀐다든가 명칭이 바뀐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프로세스를 광고하거나 한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그 프로세스의 스텝을 통과했다라는 느낌을 줄 만한 요소를 장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를 활용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보여만 줄 것인가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팬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역할을 주셔야 됩니다. 미술학원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건데 제가 벌써 한 16, 17년 전이네요. 학교에서 기간제로 3년을 있었었는데 마지막 해가 이제 제가 담임했던 중3 담임반에 아이 하나가 이제 예고를 준비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뭐 그 친구는 지금 뭐 미대 나와서 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매 달마다 저한테 가지고 오는 파일이 있었어요. 입시 미술을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미술학원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던 걸 갖다가 스캔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파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그 미술학원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코멘트 있었던 일에 대한 작품에 대한 뭐 이런 설명이나 코멘트를 적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옆에 빈칸이 2개가 있었는데 그 빈칸이 하나는 학부모가 그 작품을 보고서 느낀 점이나 아이한테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도록 하는 코멘트 칸이 있었고 한 칸은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그걸 받아오라고 하는 칸이 있었던 거예요. 미술학원에서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매달 그 포트폴리오를 한 번씩은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저는 거기 제가 미술의 미자도 모르지만 애가 그렸던 그림 보고 하면서 걔랑 그것 때문에 얘기도 해보고 이제 칭찬하거나 뭐 하거나 고생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갖다 거기다 써주기도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아이 한 명한테 미술학원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엄마가 써주시는 코멘트, 그다음 제가 써주는 코멘트가 매달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제로 부여받아서 거기다 기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뭐 대충 쓸 수도 없어요. 애 진로에 대한 거니까. 뭐 그게 어디다 써먹는다거나 영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아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좀 좋은 말을 써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냐면 펜의 역할적인 부분을 만드셔야 돼요. 펜의 역할.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프로세스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라면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펜을 만드는 마케팅의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기록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이 SNS에 활용을 하시는 것도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예전에 하고 있던 아웃풋 마케팅이 됐을 때 프로세스 과정이 전달이 잘 되면 프로세스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웃풋 과정이 조금 더 빛을 발하게 되는 예를 들면 그거죠. 어떤 걸 샀는데 맛은 둘이 똑같은데 제조 과정이 봤을 때 믿음이 가고 이러냐 아니냐 이런 걸로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제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의 방식, 성적을 광고하거나 아이의 발표 영상이거나 뭐 이런 식의 결과물을 광고하는 광고 자체를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만들 거라면 프로세스에 대한 기록과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게 새로운 거냐? 아니요. 이미 많이 퍼져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ESG 경영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ESG가 뭐냐면 이제 보통 하게 되면 ESG의 경영적인 부분인 건데 ESG가 보통 뭐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environmental 환경이거나 social 사회적이거나 governance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뭐 윤리 경영 같은 거예요. 윤리 경영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SPC의 사례라든가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맞물려 돌아가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우유 회사면 우유를 잘 만들면 되는 거고 빵에서만 빵을 잘 만들어도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뭔가 부도덕한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했다라면 그 회사의 제품을 불매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가 추구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혹은 뭐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왔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공정무역, 윤리경영 뭐 이런 것들,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이 프로세스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이 볼게요. 이게 과연 그런 것들이 그냥 공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꼭 져야만 된다라는 거냐 이런 관점도 있을 텐데 이게 관점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스프레소였나? 네스프레소가 뭐 땡땡땡 하는 이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각 기업들이 본인의 시장을 유지시키거나 존속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생명력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미래에 문제가 터질 만한 부분들을 장기 투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지를 제고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응원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글쎄요. 이 원장님들이 계시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면 간혹가다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로 학부모들이 얘기하게 될 때 좀 깨어있는 분들은 선생님들의 급여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논점을 찾는 부모를 제가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가르치는 사람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그래야 좋은 선생님을 섭외해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이게 글쎄요. 학원가에서의 공정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정거래. 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이게 이제 윤리 경영처럼 우리가 이제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이 어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어필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꾸준하게 작업이 될 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아 여기는 이런 것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물은 똑같은데 프로세스가 다르면 다른 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를 보여준다라는 건 어쨌든 나 혼자 하는 걸 그냥 중계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커뮤니티가 나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먹방 하시는 분들 볼게요. 혼자 잘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먹방하면서 팬하고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잘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교류를 하고 하는 것들 가치가 다 돼야 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그냥 잘하시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들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랑 적절하게 교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과정으로 계속 어필이 되는 측면이 필요하다. 그런 걸 갖다 좀 정교하게 만들면 팬 마케팅을까지 끌어들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과정상에서 참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가를 시켜서 이 본인들이 애착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접근을 하실 때에는 프로세스를 내가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중에서 팬을 중간에 그러니까 고객을 중간에 참여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프로세스에서 활용할 부분을 찾고 싶으시면 프로세스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고객 영어정 지도 내지는 고객 경험 지도라고 하게 되는데 한 아이가 처음 등록해서 뭐 졸업이나 회원하기까지 경험하는 전 과정을 나눠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입학한 아이가 처음 겪게 될 문제나 감정, 그 아이가 첫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느낄 문제나 감정, 두 번째 수업,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다녔을 때
친구가 있을 때, 친구가 없을 때, 숙제가 쉬울 때, 숙제가 어려울 때, 양이 많을 때, 양이 적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잘 못할 때, 레벨이 올라갈 때, 레벨이 그대로일 때, 중1일 때, 중2일 때, 중3일 때 등등 이 단계를 과정을 나눠 가지고 각 과정에서 아이가 겪게 될 어려움과 감정선에 대한 걸 정리를 해 보면 그때그때 이것들을 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로 무한 콘텐츠가 생성이 가능하고 참가를 시킬 수 있는데 이때 이걸 갖다 무한 콘텐츠를 생성하게 될 거면 이걸 만약에 조금 더 체계화시키면 한 7가지 카테고리로 설정을 해서 무한 콘텐츠를 생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원에 이제 어필이 확실하게 되실 거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온라인 마케팅 쪽의 강의를 다시 재기획 중인데 그게 정리가 되면 그때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프로세스를 활용한다라는 차원이 내가 무엇을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다 생각해 보시고 한 아이가 등록해서 태어나기까지 겪게 되는 모든 스텝이나 사건 사고들의 사례를 한번 다 적어서 기록해 보세요. 그 과정이 정리가 되면 각 과정에서 뭔가 어필할 것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설정해 주기에는 이 책이 약간 아쉬운 감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준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만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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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이 되면 '아 여기는 어떤 곳이구나.' 라고 이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 뭐 그게 결국 브랜딩입니다. 음. 그런 식의 과정을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완성작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과정을 즐기세요. 시행착오를 겪어도 충분히 마케팅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게 충분히 교류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팬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든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분야는 뭐냐면 원장님들의 교육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프로세스에 대한 관점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을 하시는 거고 저는 어쨌든 요거를 좀 더 정교화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책을 읽어보기 전에 가졌던 생각으로는 제가 원장님들한테 하고 있는 수업적인 컨셉을 사례라고 정리해 볼까요? 사례. 이전에는 뭐냐면 콘텐츠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고 수업을 만들어야 돼요. 기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퀄리티가 괜찮아야 수업의 이제 퀄리티가 확보가 되어야 강연을 할 수 있었어요. 예,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고민점은 뭐냐면 무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고요. 저도 한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렵게 만든 콘텐츠가 반응이 성공일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성공만 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웠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일이 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난이도 설정이 실패했다든가 콘텐츠 선택이 실패됐으면 이게 강의를 열심히 만들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실패를 좀 줄이고 콘텐츠를 무한 생성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준비해서 진열하고 제공하는 컨셉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원장님들이 원하는 것만 제공하는 식으로 주문 제작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바꿔보려고 해서 시도했던 게 뭐냐면 실마리였습니다. 유튜브. 주문 제작 방식이죠. 사전 질문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도를 했던 건데 그래서 나름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해보다 보니 질문이 매번 돌아가는 것만 돌아가는 형태가 되고 컨텐츠가 이것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저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저때 느꼈던 것 중에 가장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받아들이는 원장님마다 실행의 속도가 다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그러니 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모든 분한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률이 모 아니면 도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사용 여부는 각자 원장님들이 결정하시고 하고 제가 그 원장님들이 실제 실천하시는 실천 과정, 프로세스에 개입해서 이거를 갖다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저 나름대로의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려고 해보거나 고민하고 있는 건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 저 혼자로는 참 괜찮은 생각 같은 건데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예를 들면 저는 학원에서 뭐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팀장들한테 해야 될 일을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뭐 새로운 기획을 하고 이런 걸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원장님들한테 매달 혹은 주간 단위나 이런 식으로 이번 달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들, 뭐 체크해야 될 것들, 이걸 알아두고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거를 받아서 실제 그거를 실천하시던 말던 그건 원장님들마다 다를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여유가 돼서 그걸 다 실천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되시는 분은 실천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계속 뭔가 그렇게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백업을 받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시면서 점점 하나도 못한 거에서 하나라도 해보게 되고 하나 하던 사람이 2개 하게 되고 이렇게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이제 저희 학원 팀장님들하고 수업 준비하고 이렇게 기획하면서 뭐 이런 거 생각해보고 아이디어 짜오세요. 그다음에 뭐 그거 피드백해도 이런 것처럼 원장님들한테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세요. 이거 하신 다음에 뭐 정리되면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때 해야 되는 지시사항만 그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만 계속 이제 제공을 하고 그 원장님들이 학원에서 일을 하시는 프로세스에 제가 개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한 단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만약에 학습적으로 따지게 되면 아이들이 각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에 관여해서 뭐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해서 결국에는 운영되는 방식이나 진행되는 방식을 프로세스로 기록해서 어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프로세스도 있을 거고요. 고객의 프로세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가지 관점을 다 생각해 보시면 좀 틈을 만들어서 다른 학원하고 다르게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도 아직 정리 중이긴 한데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만들어 갈 테니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이 고민하고 계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슈가 있다고 한다라면 같이 공유하시고 밴드에서 그 책으로 같이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고 하시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실천적인 독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같이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관점은 그렇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프로세스라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프로세스가 기록되고 활용이 잘 된다라면 우리 학원이 이런 곳이야라고 어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블로그 같은 걸 한다고 해도 뭘 써야 될지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늘상 이야깃거리가 항상 있는 상태가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다른 학원에 비해서 늘상 뭔가 하고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러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안 읽으셨다라면 패널 만드는 마케팅, 그다음에 본질의 발견, 요 정도는 한번 체크해서 가보시고요. 그 책하고 이 책하고 연결하려고 자꾸 노력해 보시면 연결점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때 하나 더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완성된 결과물을 바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엊그저께도 컨설팅 할 때 한 분이 물어보셨던 건데, 블로그를 한다고 했을 때 부담감에 대한 것 때문에 막상 실천을 못 하시는 경우에 대한 고민을 토라졌는데, 일단은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하시고 글이 쌓인 다음에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걸 삭제하시면 돼요. 어차피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됐든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양이 쌓일 때까지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과정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프로세스란 말 자체가 미완성인 상태를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러니 완성된 결과물이거나 멋져 보여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네,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고민 중이구나라는 것만 보여줘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잘 써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을 좀 내려놓고 접근하시는 걸, 마인드를 그렇게 잡으시는 걸 정말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책을 읽으시면서 좀 얻으시는 게 좀 더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가장 본인 학원의 과정을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랑 한 몇 분 정도 더 얘기해보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는 거 받고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오주환 원장님, 지금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수업 중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요새 굉장히 많은 사색과 고민을 하시는 게 글 속에서 보이시는데, 그냥 성실사하면서 늘 그렇습니다. 이 책 지금 혹시 어디까지 보셨나요? 인증글 올리신 거는 1강을 끝난 것 같은데, 1강이요? 네. 예, 자, 거기까지 보시면서 지금 뭐 블로그도 학원 블로그 말고 개인 성장 블로그 하나 더 만드셨잖아요. 예, 혹시 그 개인 블로그도 학부모님들이 와서 보시던가요? 개인 블로그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상관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좀 기록을 하려고, 했던 거고. 네, 예전 학원 블로그에 맨 처음에 쓰셨다가 이렇게 예, 별도 블로그를 만드신 건데, 네, 혹시 예전 학원 블로그에 성실사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같은 거만 정리하시거나 책 읽은 거 같은 거 올리시는 거나 이런 적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 반응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음, 뭐 없었는데, 네. 이제 성실사를 하면서 좀, 그리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바뀐 제 생활 패턴을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좋았고, 그거를 아이들이랑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네. 저는 지금 실제로 친구들이랑 그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어요. 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걸로. 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너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라. 음, 네, 어쨌든 이 미라클 모닝을 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일단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미라클 모닝 한 지는 9일차, 7일차예요. 7일차 동안 어떤 유의미한 어떤 피드백이나 반응이 있으신가요? 있죠. 학부모님들께서도 네. 아침에 뭐 케어도 안 일어나던 애가 일어나서 책상 위에 앉아 있다. 음, 그리고 밴드에다가 올렸죠. 저희가 이런 취지로 한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취지다라고 많이 공감해 주셨고, 취지를 공감한다. 예. 그래서, 그리고, 어, 직접적으로 저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신 건 아닌데, 저도, 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이 좋아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떤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는지와는 관계없이 제 스스로가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어쨌든 자체 피드백이 되시는 거고. 이게 네. 부모님 피드백은 아니어도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는 아이들은 뭐 어떤 말을 하나요? 아이들도 저희가 6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 40분이 되면 기상이다라는 문자들을 보내고 7시 15분이 되면 이제 학습한 것들을 인증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좀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좀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없었다. 체육학원을 빠졌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들이 좀 없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는 좀 의미가 있다? 하루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수학 숙제를 평상시에 좀 안 해와서 좀 고민이었던 그런 친구가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사라지고요. 음. 뭐,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변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당장 9일 차여서 시간이 짧아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어떤, 성적 같은 결과물의 변화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건 사실 아니신 거잖아요. 네, 아니죠. 생활 습관,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인 거지, 굳이 말하면. 좋은 걸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세스 이코노미 한 장르이고, 그럼 혹시 이 아이들이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 것을 네. 학원 블로그나 이런 데 기록해서 학부모랑 공유를 하시나요? 예. 저희가 일단 학원에는 네. 비전 보드가 있어서 이제 몇일 차에 몇 명 정도가 생존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시작할 때 약간 출사표처럼 같이 했었고, 네. 그리고 한 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그 부분을 밴드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학원 블로그에도 올렸었어요. 중간 보고처럼. 네. 근데 하나 좀 유의미한 게, 그러니까 저희 보통 학원 블로그가 하루 평균 방문자가 뭐 10명? 이게 많으면 그랬었었는데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40명 정도 이상이 좀 학원 블로그로 오고 그리고 조회수 자체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0이 넘어갔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게 물론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었어도 그런 게 또 피드백이 저한테도 오니까 저도 좀 더 블로그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요것도 역시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장 이게 뭐 내신을 준비한다거나 성적이 나온다거나 이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글쎄요. 여기서 제공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정신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가치 변화에 대한 측면으로 하시는 거고 어떻게든 그 애들이 일찍 일어나서 성취감을 느끼겠지만 그 시간에 뭐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에 성적이나 이거의 변화도 장기적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프로세스를 한다라는 거는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변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변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그게 거기에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몇 일 차 했을 때 아이들이 자신이 몇 일 차인지 스스로 기록하게 만드는 것도 참여를 시켜서 변화를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 몇 일 차 됐을 때 아이들의 그때 느낌이나 소감 혹은 힘들었을 때의 순간 같은 걸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게 하는 것도 역시 이제 프로세스이면서 그것들을 스스로 말하게 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중요하신 건 원장님이 판을 깔아주신 거고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혹은 거기에 학부모들도 역할을 줄 수 있으면 혹은 같이 참석을 시키거나 이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와 함께 미라클 모닝에 참여해 보세요에서 부모님 중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음.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그걸 통해서 원장님 학원에서 주고 싶어하는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것과 비슷한 컨셉으로 하는 게 미라클 모닝도 있지만 하루가 끝날 때 감사일기 쓰는 모임 같은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역시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뭐 오늘의 명언을 필사하는 모임도 있고 이렇게 습관을 만드는 루틴 모임이거든요. 루틴 모임. 루틴 모임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참석자들의 반응이 괜찮다라면 루틴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오전 원장님한테 팁을 드린다라면 리추얼 하는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게 뭐죠? 참여형 교육이라고 해서 이걸 몇 세대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지금 하는 게 우리가 2세대면 제3세대 교육, 뭐 제4세대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참여형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원모사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도 참여형 교육입니다. 저는 화두를 던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하고 직접 해서 인증하시는 시스템이 지금 이 원모사잖아요. 그래서 미션 밴드를 운영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것들을 미션 인증을 하고 있는 어플들이 있어요. 제가 제 블로그에 이걸 정리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마케팅 아닐 거고 예를 들면은 미션을 정한다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미션 밴드도 일종의 그거거든요. 리추얼인데 가만히 있자. 이거를 검색을 해야 되나? 루틴. 2021년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 중에 루틴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 많이 보이는 게 이제 루틴에 관련된 책들도 많아요. 그럼 원장님이 예를 들면 이제 미라클 모닝 하면서 미라클 모닝에 관련된 책이거나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주기 위해서 하루를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컨셉을 잡고 여기 있는 지식들을 공유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이 루틴을 인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어플들이 있어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성공적인 루틴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챌린저스라는 어플도 있거든요. 챌린저스 어플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활용하는 거긴 한데 참가비를 내고 참가비를 내서 신청하신 분들이 그걸 달성하고 미션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람은 참가비에서 벌금이 까여요. 그러면은 만약에 10명이 참석했는데 2명이 제대로 인증을 못했죠. 그러면은 10명의 비용이 만약에 10,000원씩 냈으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인증 미션을 돌파한 사람은 8명이고 그럼 그 10만 원을 나중에 8명에서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미 요소와 해서 챌린저스라고 하는 이런 어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료로 참석하게 할 수도 있고 무료로 참석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목표를 두면 이거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이걸 해볼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게 되는 약간 페이스메이커를 모아서 하는 형태의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간도 설정할 수 있고 챌린지 카테고리도 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챌린지에 본인이 참가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챌린지를 만들어서 초대를 해가지고 이 챌린지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게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하는 사람마다 그걸 가지고 인증을 하는 작업을 해요. 인증을 하고서 보유 상금을 이렇게 쪼개서 갖고 이런 재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리추얼 어플입니다.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뭐 미션 밴드처럼 제가 하는 것들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장치들을 학원에 하나 더 탑재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어플이나 이런 리추얼 프로그램을 돌리는 곳들의 프로그램 특성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모사도 결국엔 리추얼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화두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일같이 인증하는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프로세스형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여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여쭤볼 수가 없는데 원모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제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밴드에서 하고 있는 이 공지사항이나 밴드나 뭐 이런 것들 그대로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허락을 받고 이 프로그램을 가져가셔서 저는 원모사에서 책을 읽잖아요. 해당 원장님은 제가 기존에 수업했던 것 중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필사 모임을 하셨어요.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박경 원장님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나중에 한번 계시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의 습관이나 생각을 바꿔주는 걸로 이제 필사 모임을 진행을 하셨어요. 원모사 형태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문 모임, 인문학 공부나 뭐 필사 모임 같은 걸 학부모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셔서 방학 때, 지난 여름 방학 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걸 진행하셔서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았던 적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역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트렌드입니다. 리추얼이라고 하는. 이제 리추얼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꽤 많고. 예를 들면 사이버런이 있죠. 버추얼런. 뭐 정해진 정해진 거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달려가지고 뭐 인증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뭐 메달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새로운 이코노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서도 그런 트렌드가 없지 않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질문 내지는 이 책과 관련된 궁금증 혹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한 추가적인 뭐 궁금증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답변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어떤 분 혹시 뭐 아무 분이나 목소리를 내시기 힘드시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책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 과정에 참석을 하고 계신 거니까.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하신 분, 네, 마이크 켜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네, 신현미 원장님. 저는 그 리추얼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예전부터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 과정들은 저는 예전에 취미 활동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걸 이제 학원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전부터. 그러니까 네. 제 원장님한테 질문하고 했을 때부터. 그래서 지난달에도 그런 왜 작은 성공이라는 목적 하에서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애들마다 이제 저희 학원 애들 다 이제 쓰게끔 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거기서 보면 아이들이 참여하는 애는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애는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참여율을 좀 많이 이렇게 올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방법이 딱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 시도할 때는 그래도 뭐 우리가 뭐 며칠 중에 며칠 이상을 하면 뭐 문화상품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그렇게 시작은 했고 원래는 그게 처음에는 이제 기말고사 전에 이제 중간고사 전에 태도를 이제 바꿔보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도 계속 쭉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맨날 하는 애는 하고 이제 안 하는 애를 어떻게 끌고 올까를 저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 이제 또 하고 있는 방법이 이제 지명해가지고 이제 뭔가에 대해서 주제에서 한번 글을 써보자 뭐 약간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좀 보고 있어요. 그 방법이 가장 궁금해요. 그 참여율을 올릴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자, 리추얼이나 참여율을 높이는 요런 맥락으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방식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실패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도 역시 어떻게 보면 실패 중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말이 재밌네요. 실패 중인 거. 실패하면 실패 중으로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미션 자체가 난이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미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툭툭툭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습관이 들어야 미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 오전 원장님께서 미라클 러닝을 할 때 일단 일어나 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괜찮은데 일어나서 뭐뭐 하자 라고 했었으면 참여율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돼버려요.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미션에 대한 마이크로 미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거를 달성했을 때 달성한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장치가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이나 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논문도 있고 어떻게 하면 자극을 해서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거냐. 왜냐하면 이 과정이 결국에는 조직 관리에서도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본인이 어떤 임계점을 돌파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임 이론이에요. 본인이 내가 이걸 달성해냈다는 걸 으쌰으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원모사 이전에 책을 읽는 모임, 요 전신의 모임을 가졌을 때에는 원장님들이 예를 들면 블로그 모임 같은 걸 할 때에도 본인이 스스로 이 2번 쓰겠습니다. 뭐 5번 쓰겠습니다. 이런 걸 본인이 선언하게 하고 그거대로 블로그 글을 쓰는지 안 쓰는지 일일이 표에다가 만들어서 체크하고 해서 매일같이 밤 12시가 되면 오늘 몇 분 미션 달성하셨는지 이렇게 올렸어요. 단톡방에. 그렇게 했더니 달성률이 확 올라가요. 매일같이 현장 보고가 되고 동료들이 하는 걸 보고 자극을 받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매일같이 수동으로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거를 갖다가 체크하는 자동화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자동화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쵸.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옛날에 이제 블로그 쓰기 실전사관학교인데 이 별표가 그날에 글을 쓰셨던 분들이거든요. 한 달 동안. 여기 보시면 IBC 영어학원에 이제 별표가 쭉 달리는데 여기 이제 설재명 원장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몇 개 미션을 달성했는지 해서 미션 달성표에 이제 현황판까지 쭉쭉 나오고 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학과내 요청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분은 계속 참여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됐더니 달성률이 좀 올라갔어요. 이때 이걸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때 참석하셨던 원장님들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가장 열심히 쓴 것 같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문제는 저걸 하기 힘들었던 거 뭐냐면 저거를 제가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힘들었고 그걸 외주를 줘가지고 하자니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과연 그 비용을 내고서라도 저거를 참가할 거냐 이 고민이 생겼기 때문에 저거를 못했던 거였어요. 알바를 시켜서라도 체크하게 만들 수 있긴 했죠. 근데 알바를 주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질 거고 제가 그렇다고 원장님들이 지금 뭐 학원 30개가 참여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30명의 원장님이 쓰는 글을 갖다가 매번 다 읽고서 피드백하는 것도 한계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쉽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제가 다 하려면 그게 프로그램 비용 자체가 고가가 되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실 거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운영을 하다가 거의 그 단톡방은 남아있긴 하지만 힘들어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현황판이나 진행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피드백을 받고 있는 이런 게 저는 있어야지만 제가 댓글로는 되게 잘 남겨주거든요. 매일 애들이 올리면 저 시간 틈틈이 날 때. 근데 이제 그거는 미션을 달성한 애만 피드백을 받는 건데 맞아요. 미션을 보이게끔 달성하지 하려면 않은 아이가 피드백을 받거나 자극을 받으려면 쉽게 말하면 군중심리를 이용해야 되죠. 나 말고 다 하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현황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야겠어요. 마케팅적으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을 움직이려면 제가 3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기심, 경계심, 관심. 호기심이라는 건 혹시라는 거고 경계심이라는 건 이득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관심은 이득이 나한테 돼야 되는 거고 경계심이란 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인 건데 그러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하는 건 호기심일 거예요. 프로젝트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 거면 나한테 득이 되고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고 혹은 나 혼자 안 하고 있구나 불안한데라는 느낌이 들게 해서 경계심을 자극해야 되는데 아까 같은 인증판은 경계심을 자극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지는 사람이 뒤처지지 않도록 바람잡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으쌰으쌰 해주고 칭찬해주고 누구 잘하셨어요 이런 식의 분위기 다 같이 이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것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기회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인데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약에 인증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아까 같은 현황판으로 매일같이 현황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1시 59분까지 인증인데 제가 여러분들 몇 분 남았어요. 인증하세요. 이렇게 마라톤 같은 거 하거나 달리기 할 때 결승전에서 할 수 있어 막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분위기를 으쌰으쌰 분위기를 만들어서 매일 밤 그걸 하고 앉아 있고 으쌰으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그게 딱 미션이 끝나서 한 달이 책이 끝났을 때 열심히 읽으신 분들한테 뭐 인증서를 만들어 드리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한다라면 달성률이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보고 다 해봤더니 이게 에너지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러면 그렇게 에너지를 들였을 때 그만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치가 나한테 돌아오느냐를 제가 고민했는데 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1, 20만 원 내고 듣는 과정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갖다 그럼 그 돈 내고 내가 책을 왜 읽어야 돼 하실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도 이제 조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이해했어요.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세요. 결론 드리면 자극도 해야 되고 응원도 해줘야 되고 당근도 줘야 되고 채찍도 줘야 되고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미션 인증이나 리추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학원 교육이라고 따져보시면 수업 중에 일어나는 행동들도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현황판을 만드는 건 사실 아이들한테 대상으로도 해봤는데 이건 아이들 대상으로 좀 힘들었어요. 뭐냐면 엄마들이 난리치셔서 자기 애가 안 했는데 우리 애를 왜 만인 앞에서 꼽을 주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애매했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미션을 인증을 하면 좋고 해야 의미가 있지만 안 해도 안 한 사람한테 무시하지 않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 바쁘셔서 못 하셨겠지.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으실 텐데 바빠서 못 하셨겠지.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런 모임들을 제가 유료 모임을 다 참석을 해봤는데 돈을 냈는데도 그걸 안 하는 거는 본인의 각자 사정이나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원모사를 기획했을 때는 아니 유료로 돈까지 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왜 책을 안 읽을까? 왜 글을 안 쓰실까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피폐해져요. 상처를 받고 힘든데 각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내가 글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뭐 글은 잘 안 써지지만 다른 분들이 쓰시는 글을 그냥 읽기만 하면서라도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모임에는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역할을 또 하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안 하는 사람까지 100%다 물론 노력을 하겠으나 안 하시는 분을 제가 강제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유두리를 두시는 게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왜 인증 안 하세요? 왜 책 안 읽으세요? 계속 매일같이 닥달하죠. 그럼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 모임을 유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극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건 인증글은 안 올리시지만 유료로 참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 기수마다 꽤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을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계시는 거를 제가 나중에 느끼고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아, 사람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배움을 얻어가시는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기준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의 정립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실패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실험과 실패를 하면서 실패가 용인되는 게 프로세스예요. 과정이니까 완성품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아지겠거니 나아지겠거니라는 기대를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자, 또 다른 질문이나 논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 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박 원장님.
요즘 블로그가 쓰기 싫어요. 불태기가 오셨군요. 네. 요즘 정말 안 쓰고 네. 설재민 원장님 웃으신 정말 쓰기 싫고요. 아 진짜 뭐랄까 조금 지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일도 좀 하기 싫고. 네. 그래서 설재민 원장님. 그래서 쓰긴 쓰는데 공지사항에나 이렇게 쓰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겨낼지, 그리고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뭐 좀 제가 지난주에 영국을 갔다 왔거든요. 영국이요? 네. 손흥민 축구 보러 갔어요. 아이고야. 뉴캐슬. 며칠 일정 다녀오신 건가요? 5박 7일. 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앤디 원장님 덕분에 하고 1년 반 만에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떠난 거죠. 선생님들한테 다 맡겨놓고. 결정 난구도 사실 네? 갔다 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민은 했는데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떠났는데 그 네. 전주에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결정하고 결정하신 일주일 만에 거군요. 떠나고 지금 일주일 만에 왔거든요. 갔다 오신 소감은? 앤디 원장님 잘 만났다?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공부방 제 20-30명 할 때가 불과 1년 반 전인데 네. 그래도 1년 반 만에 그냥 제가 저 손을 다 떼놓고도 일주일 동안 제 비어서도 다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아니, 영국까지 갔다 오셨으면 영국 이야기를 쓰셔도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많죠. 네. 예. 많은데 못 쓰겠다. 지금 그건 하면 끝도 없고. 네. 그래서 뭐 그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네. 일단 앤디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그건 진심이고요. 진심이고 블로그 쓰기 싫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아이디고 어떻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 블로그를 좀 어떻게 쓰게 할 방법이 없나요? 이런 거? 일단은 원장님 아이디면 학원 공용 아이디가 아니니까 네. 그러신 경우에는 블로그 글을 원고를 받아서 원고를 복사해서 원장님이 갖다 붙여 넣으신다고 생각하고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에 직접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워드 같은 걸로 원고를 받아 놓고 그거를 네. 쓰시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은 선생님들한테 100일장 하는 거죠. 주제 주고 요런 거 한 편 사진까지 써보세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그런 것도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을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글을 퀄리티를 A 난이도로 유지할 필요는 없고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쓰신 글은 이건 어느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다 하고 그냥 그 난이도로 색깔이 다르게 그냥 올리셔도 되는 거니까 사진을 갖다가 굳이 뭐 매번 그렇게 많이 첨삭하지 않아도 네네네. 되는 거니까 방법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시면 기존 블로그와 색깔이 너무 다를 것 같다라면 블로그 하나를 더 만드시고 거기에는 네. 선생님들이 그냥 자유롭게 글을 쓰게 만들어 버리고 기존 블로그는 원제만 쓰시고, 그러면 이제 그 방법도 괜찮은 게 어쨌든 학원 이름으로 검색되는 블로그가 2군데가 뜬다라는 거는 매체 숫자상 노출이 더 될 확률이 높은 거니까 네네네. 나쁘지 않죠. 뭐 그거는 어떤 방법을 택하시면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는 거고, 불태기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어떤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가도 다시 이제 충분히 시간이 닿았을 때 다시 해볼까라는 움직임이 생기시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일단은 뭐 다른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책을 읽으시든 뭐하고 하시고, 근데 지금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어서 그러신 거라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강연을 준비하고 매번 강연 준비하고 하는 게 되게 머리 짜내고 뭐 쥐어뜯고 하면서 강연 준비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만든 강연이 무한정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이영인 대표님하고 제가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이영인 대표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것도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걸 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이제 대표님 강연하는 입장에서는 컨텐츠가 그렇게 무한정 나오진 않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항상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했던 게 뭐냐면 그냥 뭐 강연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수다로 떨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실마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기가 조금 이제 요새 불택이라면 원장님 그냥 수다 떨어보세요. 영상 틀어놓고. 뭐 유튜브로요? 그렇죠. 아, 이제 유튜브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서 시작해보세요. 어차피 보는 사람이 많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뭐 원장님이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사실 영국 갔다 온 경험을 갖다가 애들한테 충분히 얘기해 줄 거리 에피소드도 많고 그렇게 갔다 오시니 야 살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용기고 이런 자유가 너희한테 있었으면 좋겠고 뭐 잔소리를 하던 좋은 말을 하던 갔다 오신 경험을 하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갖다 일단은 왜냐면 학원장님들이 어쨌든 강의하시던 분들이라 글 쓰는 것보다 카메라 켜놓고 수다 떨기 시작하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짧게 찍어서 뭐 1분이든 3분이든 찍어서 계속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걸 그냥 블로그 올리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거 좀 기존에 하던 거 말고 원장님이 흥미를 느끼거나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로 한번 다른 것도 시도해 보시는 걸 저는 권장드릴 것 같고 그렇다면 뭐 블로그, 그러니까 유튜브 거창하게 유튜브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냥 이제 일단은 그냥 수다 떠는 거 녹화해 보자. 아예 그거를 페이스북으로 블로그 올리면 좀- 된다 말이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 올리고 그 링크 갖다가 블로그에 올리면 되지 않냐는 거죠. 해볼게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요.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오늘 있었던 일, 잔소리, 뭐 기억나는 네. 사건을 그냥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해보시면 그러시면은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블로그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또 하나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니까 뭐 아이디어가 더 떠오르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해볼게요. 그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네, 잘하실 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궁금증, 고민, 논점. 지금 현재 시간이 몇입니까? 11시 51분입니다. 5셀 동안 아무도 얘기 안 하시면은 오늘은 종료하고 이제 다들 뭐 퇴근하실 분 퇴근하시고 주무실 분 주무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5. 네, 이렇게 할 때 마이크 킬까 말까 고민하시고 키시는 게 맞는 겁니다. 4. 3. 2. 1. 네, 일단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은 지금 제가 유튜브에 따로 안 올렸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 녹화로 됐는데 녹화된 영상을 조금 그래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다시 보기 가능하도록 이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이 지금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보는 책들을 계속 보다 보면 비슷한 개념과 용어가 다양한 관점에서 반복된다는 걸 계속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마음속이나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을 느끼실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한 관점들이 가지시게 될 거고 그것이 학원에 녹아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뭐 공부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꾸준히 책을 읽는다. 조금씩 그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브레인을 개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함께 꾸준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그래서 원모사는 보통 이제 계획을 짜다 보니까 1년에 8기수 정도로 진행할 것 같고요. 1년에 8권이에요. 책 읽는 걸. 그거를 내년도에 읽을 책도 이미 다 선정을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다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읽을 책도 지금 10권 정도를 선정해서 다 리스트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언제나 이제 좀 괜찮은 책, 함께 읽을 책으로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모사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격달로 그러니까 홀짝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한 번은 공개 모집, 한 번은 비공개 모집.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모집은 프리미엄급으로 좀 더 남한테 알려주기 싫은 책 같은 걸 좀 읽으려고 하고요.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공개 모집은 좀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거나 쉬운 책으로 접근을 하는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도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랑 함께 읽으시는 분들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밤 늦게까지 함께 공부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이제 밴드에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또 계속 인사이트 나눠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